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아시아 증시 내에선 일본 증시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인데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페어 컴퓨팅을 65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습니다. 해당 이슈가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 내 그룹주들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가 3만 8천 선을 목전에 두고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이 시각 현재는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에이스 일본 니케이입니다. 오전과 다르게 오후에는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증시에 상장한 현대차 인도법인의 주가가 장중 신저가를 갱신하고 공모가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등 인도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도 증시가 우하향 곡선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또 LG전자 역시 인도 IPO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대감 반, 우려감 반으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인도 증시는 IT 업종의 하락세에 장 초반 밀리더니 다시금 말아올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6% 상승하면서 76,8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뭇 분위기가 다른 코덱스 인도니프티 50 ETF입니다. 지수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6% 오름세 보여주면서 13,61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탈출하게 됐지만 미 관세 리스크 부각되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가속화되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어제까지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1,320포인트를 맴돌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오늘 지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0.5% 상승한 22,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친미의 반중 성향을 가진 대만 총독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만 증시에서는 방산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긴 하지만 해당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다 밀리고 있고요. 이에 지수는 밀리는 모습 0.4% 하락한 22,2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증권 김성원입니다. 네, 중화권 증시가 살짝 주춤해졌나요? 오늘 기술주가 꽤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금일 본토 증시는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을 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하락하며 3,400선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 업종 간 순환매를 통해 균형점을 모색을 하는 흐름입니다. 한편 테마별로는 전일 상하이시의 해양산업 발전 계획을 비롯한 연계 정책들의 발표 소식에 해양 장비 테마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콩 증시는 전일의 급락세를 이어가며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업종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는 오전장에서 3% 가까이 밀리며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고,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BYD는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회복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급등했던 중국 테크 종목들이 실적 검증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개별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크주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단기 편입 비중이 과도했던 만큼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되면서 조정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테크 섹터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 기업들 투자 소식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에 의해서 텐센트도 AI 투자 계획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테크 기업들이랑 각 지방 정부들이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테크주 추가 상승의 조건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말 발표되는 중국 10대 기술주 실적에서 자본 지출 상향 확인과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격차가 큰 중국 기술주 ROE의 상승 혹은 재고 기대감, 그리고 전인대 이후 AI와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강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상기 조건이 미흡할 경우 2분기 중국 기술주의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2분기 수급과 계절적인 매매 패턴은 중국 기술주의 불리하기에 적용할 것입니다. 단기 기술주 쏠림 현상으로 대내외 이벤트의 수급이 다소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3월 기준 홍콩 증시의 강구퉁 거래 비중은 지난 10월 고점에 육박하는 45%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항생테크 지수의 거래 비중도 역대 최고인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전자, 미디어, 통신업종의 거래 대금 비중이 역대 최고인 45%로 단기 편중과 편입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단기 소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민영기업의 실제 적극적인 투자와 통화량 대출 증가율 반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분기 미국 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관세와 환율보다는 기술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단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